식물의 한살이 식물을 기르면서 한살이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과책 25, 실험 관찰책 25쪽이고요. 과학책 52에서 53, 60에서 63쪽입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화분이 있을까요? 보통 여러분들은 화분이라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면 돌 같은 걸로 만들어진 것. 우리가 보통 많이 볼 수 있는 화분의 형태인데요. 그런 것들 말고 뭔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화분은 뭐가 있을까? 선생님이 두 가지를 찾아봤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자동 급수되는 페트병 활용 화분. 자동 급수라는 건 물을 자동으로 줄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페트병, 우리가 평상시에 음료수 담겨져 있는 페트병을 활용한 화분을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유가 담겨져 있는 우유팩을 활용해서 친환경 화분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은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분 만드는 방법은 잘 알아보았죠. 그러면 오늘의 공부 순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한살이 관찰 식물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식물을 선택해야 한살이라는 것을 관찰하기 좋을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화분을 심어야겠죠. 화분에 씨앗을 직접 심을 거고요. 세 번째는 관찰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우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관찰일지 작성인데요. 이건 오늘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심은 씨앗들이 잘 자라는지 관찰하면서 일지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한사리 관찰 식물을 선택할 건데요. 식물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식물을 선택해야 될까? 선생님이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 집, 우리 교실에 어울리는가? 우리 집과 우리 교실에 어울리는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다음은 우리가 한사리를 관찰하는데 식물의 한사리를 1년 내내 관찰할 수는 없겠죠. 1학기 동안 관찰하기 좋은 식물은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내가 충분히 기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옥수수 알죠? 옥수수와 고추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옥수수와 고추가 있는데 어떤 것이 실내에서 키우기 적당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화분을 만들 공간은 어, 앞에 있는, 만약에 우리 집 앞에 아주 넓은 텃밭이 있다면 아무거나 상관없을 거예요. 근데 집안에서 키우기에 적당한 것은 무엇일까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렇게 보았을 때는 옥수수보다는 고추가 좀 더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옥수수 같은 경우는 키가 너무 커요. 1m를 넘어가요. 그런 옥수수를 화분에 키우기에는 조금 힘들고요. 고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분에 키우면 보통 50에서 60cm 정도? 이 정도 크기로 자라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여러분이 실내 공간에서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키우는 장소에 적당한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텃밭에서 키운다면 옥수수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단풍나무와 분꽃을 한번 비교해 볼까 하는데요. 이 두 가지의 특징은요. 성장 기간으로서 이제 분류를 해야 돼요. 성장 기간이 비교적 짧아야지 여러분이 관찰이 가능합니다. 단풍나무 같은 경우, 여러분 나무는 어때요? 보통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을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 한 살이, 즉, 한 살이라는 거, 식물의 한 살이라는 거는요, 씨앗부터 시작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까지가 한 살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이 단풍나무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순간까지 보려면 평생을 관찰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분꽃은 보통 100에서 120일 정도, 한 3, 4개월이면은 여러분이 충분히 관찰을 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꽃과 같이 성장 기간이 비교적 짧은 식물을 선택해야 우리가 관찰 일지도 한 학기 동안 작성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관리가 쉬운 식물이어야 해요. 비료가 많이 들어가고 물 주기가 어렵고 이런 식물들은 여러분이 키우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해충이나 병해에 강한 식물이면 좋아요. 즉 벌레가 많이 꼬이거나 병에 잘 걸리는 식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서 키울 때 벌레가 많으면 불편하겠죠. 그리고 병에 잘 걸리면 키우기가 너무나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꽃이나 열매의 모습이 잘 나타나면 좋습니다. 우리 주변의 식물들 중에 보면 꽃의 모습을 잘 알아보기 힘든 식물들이 있어요. 또는 이게 열매인가? 아닌가? 궁금한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고추나 아니면 토마토 이런 것들은 보면요. 꽃이 이게 꽃이네? 하고 확실히 알아볼 수 있고요. 열매도 어때요? 여러분 눈에 잘 보이죠? 그런 형태의 식물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식물을 선택했다면 화분에 씨앗을 심어야겠죠? 필요한 준비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필요한 준비물은요. 화분, 모종삽, 씨앗, 흙, 물인데요. 선생님이 준비한 화분은 우리가 시중에서 보통 볼 수 있는 커피 같은 거 또는 음료 같은 거 테이크아웃을 할 때 파는 플라스틱 컵 있죠? 그 투명 플라스틱 컵을 화분으로서 이용합니다. 여기 보이다시피 이 투명 플라스틱 컵을 화분으로서 이용해요. 왜냐하면 재활용을 하는 것이 한 번이라도 더 사용하는 것이 환경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사용을 했고요. 여러분들도요, 아까 봤던 영상처럼 여러분만의 재활용 화분을 만들고 환경도 보호하고 예쁜 식물도 키워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를 보도록 할게요. 화분에 씨앗 심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요, 물 빠짐 구멍을 만들어야 돼요. 물론 시중에 파는 화분들은 물 빠짐 구멍이 나 있는데 재활용 화분 같은 경우는 물 빠짐 구멍을 만들어 주고요. 두 번째는요, 거즈나 자갈 모래 등을 아래쪽에 깔아 주어서 위에 올리는 흙이 물과 함께 물 빠진 구멍 속으로 빠지지 않도록 막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즈나 자갈 모래 등을 깔아 주고요. 세 번째는 화분에 흙을 담아 줍니다. 그리고 그 흙에다가 씨앗을 심어 주고요. 물을 주면 이렇게 흙이 아래로 가라앉을 거예요. 그렇게 돼서 물바지에 올려서 화분을 적당한 위치에 올려두면 이제 여러분이 관찰일지를 작성할 수 있게 식물이 자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함께 화분의 씨앗 심기 단계를 직접 실습하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잘 보고요. 여러분의 화분도 만들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식물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직접 관찰하기 위해서 식물을 한번 심어 보도록 할 겁니다. 선생님이 심을 식물은 강낭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식물을 심을지 각자가 조금씩 다르겠죠? 선생님이 다른 영상으로 마련했던 재활용 화분 만들기 봤나요? 자, 거기 있는 것처럼 작은 우유팩이나 아니면은 음료수 페트병 이런 걸 활용해서 화분을 만들고요. 등교를 하게 되면 각자의 화분을 들고 와서 우리 큰 화분에 또는 우리 화단에 옮겨 심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식물에 자라는 것을 관찰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준비물부터 확인할게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우리 커피 같은 거 부모님들 마시죠? 그렇게 쓰고 남은 이 플라스틱 컵을, 투명한 플라스틱 컵을 먼저 준비를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화분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흙을 퍼서 담을 수 있는 모종삽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심을 강낭콩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이 이 페트병, 이 플라스틱 컵에 밑에 물 빠진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이렇게 송곳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 여기 보면은 밑에 물 빠진 구멍에서 흙이 빠지지 않도록 거즈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즈를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아래쪽에 굵은 자갈 아니면은 모래 이런 걸 활용해서 물 빠짐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을 깔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흙을 퍼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 친구 플라스틱 컵에 구멍부터 뚫을게요. 우리가 이걸 계속 물을 줄 건데 물을 줄 때 만약에 물 빠진 구멍이 없다면 물이 고이면서 썩게 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개수의 물 빠진 구멍을 이렇게 뚫어 줄 거예요.
선생님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갑을 낄 거고요. 여러분들도 작업할 때 이렇게 물 빠진 구멍을 만들 때 부모님의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받고요. 만약에 그게 어려울 때는 아주 조심조심 송곳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줍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선생님은 여러 개의 구멍을 뚫었고요. 다음 할 작업은 여기에 이제 거지를 깔아줄 거예요. 거지를 이렇게 한 장을 이렇게 잘 접어서요. 바닥에다가 흙이 밖으로 물과 함께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치니까 많이 깔 필요는 없고요. 한 장 정도를 이렇게 깔아주면 됩니다. 거즈가 없을 때는 아까도 말했듯이 굵은 흙이나 아니면은 자갈 같은 걸 이용해서 아래쪽을 채워주면 흙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이런 거즈들을 많이 깔아두면 물 빠짐이 원활하지 않아서 식물이 썩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심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거즈를 깔고요. 다음은 이제 뭘 해야 될까? 흙을 담아야 되겠죠? 그럼 선생님과 함께 나가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챙기고요. 씨앗을 챙기고 선생님과 함께 이제 바깥으로 나가볼 거예요. 우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바깥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지 못하고 있는 학교의 모습이죠. 선생님과 함께 이제 화단으로 나가서 강낭콩을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단으로 나온 이유는 화단에 이제 선생님이 키울 식물들의 흙이 있기 때문이고요. 여러분들은 배양토라는 흙을 사서 심어도 되고 아니면은 운동장 흙은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식물을 키우기 좋은 이런 흙들을 찾아서 이제 여러분들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식물을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나요? 자, 먼저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 놓은 이 재활용 플라스틱 컵에 거즈를 깔아 두었고요. 이제 흙을 퍼서 담아 볼게요. 흙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부드러운 흙으로서 이렇게 담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흙을 담고요. 그리고 아주 굵은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깨주거나 아니면 걸러내 주세요. 자, 요 정도 흙을 담아 주고요. 이제 강낭콩을 심도록 할게요. 강낭콩을 심어주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흙을 얇게 덮어줍니다. 자, 이렇게 덮어준 다음 여기에 이제 물을 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런 분무기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만 뿌려줘요. 그리고 물 다 줬다 이러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위에 부분만 물이 젖고요. 아래 부분에는 물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식물이 수분이 부족해서 말라 죽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파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흙이 파이지 않도록 물을 부어주되 이렇게 듬뿍 부어주는 것이 좋아요. 듬뿍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냐면 안쪽에 물이 다 들어가서 물 빠짐 구멍으로 물이 빠져나올 정도. 다시 한 번 더 줘볼게요. 이렇게 밑에 물이 떨어지죠. 이렇게 물이 빠져나올 정도로 듬뿍 주어야지 강낭콩에게도 물이 충분히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정도로 물을 듬뿍 주어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심은 화분을 가지고 이제 다시 교실로 가서 적당한 위치에 보관을 하고 싹이 틀 때까지 관찰하도록 할게요.
자, 짜잔! 교실로 올라왔습니다. 교실에 두 개의 화분을 이렇게 물 빠짐을 위해서 받침대를 두고 창가 쪽에 두었어요. 창가에 둔 이유는 나중에 자라났을 때 햇빛을 잘 받아야 이제 식물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창가에 두었고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적당한 위치, 해를 잘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환기가 잘 되는 곳, 그런 곳에다가 여러분들의 화분을 두어주면 아주 잘 자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식물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에 대한 영상들을 조금씩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영상 잘 봤나요? 자, 그러면 이제 영상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식물을 심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찰 계획을 세워야겠죠? 여러분, 실험 관찰 25쪽에 화분에 씨앗을 심고요. 그리고 나만의 화분에 이름도 만들고, 그리고 화분에 꽂을 팻말 디자인, 그리고 관찰 계획서 등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심은 작은 식물들은요, 학교로 등교를 할 때 가지고 올 거고, 잘 자라고 있는 식물들은 우리 텃밭에 옮겨 심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물을 꼭 심어서 관찰 일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관찰 일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어, 첫 번째, 관찰 일지를 작성할 노트를 정합니다. 또는 파일집에 이렇게 꽂아 넣는 형식, 종이를 꽂아 놓는 형식으로 해도 되고요. 나는 태블릿으로 할 거야. 이런 친구들은 태블릿에다가 직접적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관찰 일지를 하나하나 메모장에 기록을 해도 좋습니다. 관찰한 모습은 그림이나 사진으로 상세히 나타내고요. 관찰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우리가 심을 때는 씨앗의 모습이나 심는 방법, 준비물 등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하거나 느낀 점을 작성해요. 예시를 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제목을 써주죠. 제목을 써주고요. 날짜, 그리고 날씨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식물 같은 경우는 날씨의 영향을 잘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날씨, 며칠간의 날씨에 의해서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날짜와 날씨를 꼭 적어주고요. 관찰 그림 또는 사진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관찰 그림이나 사진을 넣어주고요. 다음은 관찰 내용을 넣어줘야 돼요. 씨앗의 크기는 어땠는지, 씨앗의 색깔은 우리가 처음 심을 때죠. 화분은 어떤데 했는지, 심는 순서는 어떤지를 작성하고요. 생각하거나 느낀 점을 적어줍니다. 오늘은 내가 만든 화분에 강낭콩을 심었다. 팻말도 만들고 콩이라는 이름도 지었다. 콩이가 얼른 자라주었으면 좋겠다. 이건 예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지를 작성하는데 씨앗이 싹트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싹트기를 기다리면서 싹트기 전까지는 한 3, 4일에 한 번씩 작성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싹이 트고 나면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시간마다 관찰 일지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싹이 텄다. 그럼 싹이 튼 거는 어떻게 작성을 할까? 싹이 트고 나면요,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2, 3일 간격으로 이제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관찰 일지를 작성을 하고요. 관찰할 내용은 잎의 크기, 개수, 모양 등을 관찰하고요. 줄기의 굵기나 길이 등도 관찰을 해요. 그리고 생각하거나 느낀 점을 마찬가지로 적어주도록 하세요. 예시를 보면요. 이렇게 똑같이 제목을 적었죠. 잎과 줄기가 자라요 라고 제목을 적고요. 날씨랑 날짜를 적어주고요. 그리고 관찰 그림이나 사진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라는 모습들을 이거는 지금 세 개가 동시에 나타나 있지만 하나씩 나타나겠죠. 그때 관찰할 내용은요. 잎의 크기, 잎이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재어주는 거예요. 이 길이가 얼마인지를 재어서 크기에다가 적어주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3cm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3cm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잎의 개수, 잎은 몇 개가 났는지 개수를 적고요. 잎의 모양은 어떤지, 길쭉한지, 아니면 이렇게 동그란지, 아니면은 이렇게 손가락처럼 이런 모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양에다가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줄기의 길이를 재어줘야 돼요. 줄기의 길이는 어디서 재냐면요. 이 지점부터 여기 끝 지점, 가장 위에 있는 줄기까지의 길이를 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를 이용해서 재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줄기의 길이에다가 예를 들면 30cm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죠.
31cm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생각하거나 느낀 점을 작성을 해주세요. 자, 다음은 이렇게 자라다 보면 꽃이랑 열매가 맺힐 거예요. 그러면 꽃의 개수와 모양을 자세히 관찰하여 기록해요. 향을 맡아보고 향을 기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열매의 생김새를 관찰하여 기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식물마다 독특한 수분 방법이 있어요. 수분 방법은 무엇이냐면 열매가 맺히게끔 꽃에 있는 수술의 가루를 암술에 묻혀주는 건데요. 붓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곤충을 이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고요. 그 방법에 따라서 수분을 해주면 열매가 맺힙니다. 자, 꽃과 열매를 관찰해요 라고 제목을 써주고 마찬가지 날짜를 씁니다. 그리고 꽃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고요. 꽃이나 열매의 개수, 모양에 대해서 내용을 기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느낀 점을 작성을 해주면 돼요. 선생님은 지금 강낭콩을 심어 두었는데요. 강낭콩 같은 경우는 나중에 꽃이 피었을 때 붓을 이용해요. 우리 미술 시간에 쓰는 붓 있죠. 붓을 이용해서 여기 지금 벌이 앉아 있는 지점, 요 지점에 붓을 이용해서 간지르듯이 이렇게 해주면 수술에 있는 가루가 암술로 옮겨 붙으면서 수분을 하게 되고요. 그 수분하고 나면은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열매까지 관찰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어땠나요? 여러분들도 화분 심을 수 있겠죠? 그러면 꼭 화분을 예쁘게 심어주고요. 그 화분을 관찰하기 좋은 장소에 놔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찰 일지를 작성하면서 등교를 할 때 일지와 그리고 여러분의 화분을 가지고 오도록 할 거예요. 해서 너무 큰 화분보다는 적당한 크기의 재활용 화분을 활용하면 여러분이 관찰하기도 편하고요. 들고 다니기도 편할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